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2025년 고령화 지수는 199.9입니다. 고령화 지수는 15세 미만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인 인구를 의미합니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93에 불과하던 고령화 지수가 10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그만큼 빠르게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월배당 ETF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월배당 ETF들의 분배 수익률 및 주가 상승률에 대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이는 자료들은 2025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현재 주가 대비 21%가 넘는 분배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들어와 10% 정도 주가 하락을 보이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은 현재 주가 대비 21%가 넘는 분배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고 주가 움직임은 변동이 없는 모습이라 2월까지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보다는 국내 코스피 지수를 활용한 상품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은 월배당 ETF는 미국 30년 국채를 활용한 커버드 콜 상품이 유일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자료의 순서는 기대 배당 수익률이 높은 순서로 나열을 한 것이니 참고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타이거 미국 테크탑10 타겟 커버드 콜은 10% 정도의 분배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지만 주가도 10% 하락하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덱스 한국 부동산 리츠 인프라와 플러스 K 리츠,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와 같이 국내 리츠 기업들을 활용한 ETF들이 2025년에 들어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라이즈 200 고배당 커버드콜 ATM, 타이거 200 커버드콜과 같이 코스피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ETF가 8% 정도의 분배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다른 월배당 ETF들에 비해 분배 수익률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주가 상승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2024년에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던 타이거 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은 주가 상승은 4% 정도 보였고 여전히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라 매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커버드콜 ETF들에 비해 배당 수익률은 낮은 모습이지만 국내 리츠 기업들을 활용한 ETF들과 미국 30년 국채를 활용한 ETF들이 주가 상승을 보이며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퇴가 가까워 올수록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5에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 상품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화면입니다. 자료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대 배당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주가 수익률이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ISA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이중과세 논란이 일어나며 인기가 꺾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들은 안정적으로 3% 후반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면서 주가도 소폭 상승해주면서 매력을 잃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들어와 엔화 환율이 상승하면서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ETF들이 배당 수익률은 낮지만 8%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이며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엔화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해주지 않는다면 매력을 잃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화면입니다. 지금 보이는 자료들은 2%대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모습이고 그렇다고 안정적인 채권 위주의 상품들이 아니라서 예적금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ETF들이 많이 속해 있는 모습이고 미국 S&P 500 ETF도 많이 있는 모습입니다. 2025년 2월에 들어와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 S&P 500 ETF들의 주가 상승도 미미한 모습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미국 나스닥 100 ETF와 S&P 500 ETF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월배당 ETF들에 대해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월배당 ETF가 매력적인지 궁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자면 개인적으로 월배당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ETF들은 기초자산이 소폭 상승하거나 횡보를 보이거나 소폭 하락을 했을 경우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월배당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기초자산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커버드콜 ETF가 아니라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일 수 있으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이루어진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폭 상승하거나 횡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한 커버드콜 ETF와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가격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4%가 넘는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 30년 국채 ETF에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나 점점 변동성이 심해지는 장세가 이어짐에 따라 저희 포지션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국 30년 국채 ETF는 미국 기준금리가 3%대에 진입을 할 때까지 보유를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 코스피 200 지수를 활용한 커버드콜 ETF는 아직 포지션 변경을 할 계획은 없으나 코스피 지수가 2700위로 돌파를 한다면 분할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저의 포지션은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 각자 기준에 맞춰서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